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한양에 사대부 가문의 쌍둥이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박대감댁의 늦둥이 딸이었죠. 자매는 얼굴은 어여쁘다 소문이 나 그 고을의 권세가들은 쌍둥이 자매와 혼인을 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박대감의 사위가 된다면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었기에 더 원하는 혼처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주단자가 중매쟁이를 통해 오가고 있었답니다. 허나 박대감이 집안을 정하여 중매쟁이를 보내면 선뜻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박대감은 연옥과 진옥을 나이가 차기 전에 시집을 보내고 싶었죠. 그도 그럴 것이 자매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고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갔으니까요. 쌍둥이 자매 한 명이 앞을 보지 못한다. 한 명은 아름다운데 한 명은 매주보다 못생겼다. 한 명이 말을 못한다. 한 명이 걷지를 못한다. 등등 이런 소문들이 퍼지다 못해 더 한 소문도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렇다 보니 신랑들 사내들은 재수 없이 어딘가 부족한 처녀가 걸릴 것 같아 두려웠던 거죠. 박대감은 소문을 듣고 미적거리는 사내들은 다 퇴짜를 놓았죠. 대감, 퇴짜 놓은 사내들 중에 최대감댁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대감댁 둘째 아들은 인물도 훤해 남을 할 곳이 없다고 하더이다. 아무리 그래도 내 딸을 놓고 미적거리는 사내들은 필요 없어. 대감, 그러다 우리 연옥이 진옥이 혼인도 못하고 늙으면 어찌하라고요. 내 딸의 진가는 내가 알고 있어. 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지만 말이요. 그것은 시집가기 전까지 모두가 몰라야 합니다. 네, 그럼요. 쌍둥이 자매들은 부모님의 걱정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소문들이 쏙 들어가게 만들면 어떨까? 어떻게 말이더냐? 우리 같이 목욕을 할 때 항상 뒷모습만 보여줬잖아. 이번에는 내가 자리를 바꿔가며 내 얼굴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렇게 잘 속이면 이상한 소문들은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진옥이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나는 진옥이가 맘고생하지 않고 시집을 먼저 가면 좋겠는데. 그것은 스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안에 큰 화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어. 난 집안에 큰 화가 생기는 것은 싫어. 연옥이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진옥이까지 혼인이 늦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답니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꾸나. 이틀 후 깊은 밤, 쌍둥이 자매는 부엌에 목욕물을 받아놓고 나란히 뒤로 앉아 있었죠. 자매들은 부엌 문을 등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자신들을 훔쳐보고 있는 것은 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진옥이가 얼굴을 돌리며 연옥이한테 말을 했답니다. 언니는 어쩜 이렇게 피부가 고와? 피부는 내가 더 아기 피부처럼 부드럽고 투명하잖아. 그리고 진옥과 연옥은 물속으로 같이 들어간 후 나올 때는 자리를 바꿔서 앉았죠. 진옥이는 얼굴을 보이며 언니처럼 얘기했습니다. 진호가, 너는 어떤 사내와 혼인을 하고 싶느냐? 나는 나를 위해주는 사내였으면 좋겠어. 나는 잘생겼으면 좋겠고, 좋은 벼슬의 좋은 시아버지, 그리고 당연 나를 사랑해주는 낭군이어야 하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신랑감을 상상하며 목욕을 마쳤답니다. 쌍둥이 자매는 방으로 들어간 후 어두운 방에서 창호지에 구멍을 내고 밖을 보았죠. 역시 진옥이가 생각한 것처럼 말 많은 땡구 어멈과 개똥이 어멈이 정신없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웜에, 역시 우리 아씨들이구먼. 얼굴이 둘 다 예쁘잖요. 개똥이 어멈, 그동안 의심한 것 다 풀리지, 안 그려? 풀리긴 무엇이 풀린다는 것이요? 동시에 얼굴을 봐야 그 소문들이 한 번에 없어지지. 이 여편네가 속고만 살았나. 이 주둥이를 내가 꿰매버려야 쓰겄네. 또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닐 것 아니여? 아이고, 행님. 내 입만 꿰맨다고 다 될 것이 아니구먼. 나가 오기 전에 벌써 향수기하고 순심이가 보고 갔구먼. 정말이요? 이것들이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여? 향수기와 순심이는 땡구 어멈이 걱정한 것과 같이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었죠. 우리가 진호가씨하고 연호가씨 목욕할 때 어쩌고론 그리 어여쁘시던지 선녀가 따로 없었단께.
헌디, 이상한 것은 말이요. 한 사람만 얼굴 보이고 같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수상하게 보였구먼. 순심이 니는 나 알제? 내 촉이 무당 뺨 칠 정도로 정확하다는 건 말이요? 맞구먼. 그래서 그날 비 억수로 내리는 날 서방이 안 들어온다면서 형님이 찾아다녔잖여. 방앗간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나. 형님이 몰래 나무 틈 사이로 봤다고 했는디. 아 글씨, 이웃 마을 갓난이 하고 그 짓 하다가 딱 걸렸다고 했지. 그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걸렸다고 억울했다지. 형님의 촉은 무서울 정도구먼. 순심아, 아주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지 그러냐? 내 맴은 속 터져 죽을 것 같은디 말이요. 순심이는 자신이 너무 생각 없이 말을 한 것 같아 향수기한테 알랑방귀를 끼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형부가 형님하고 하는 것이 더 좋았다는 말에 용서를 해주었잖여. 그래서 요즘 얼굴이 폈구먼. 향수기는 내심 기분이 좋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호가 오늘이구나. 언니, 잘 다녀와. 여기는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을게. 그래, 고맙구나. 연옥이는 쓰개치마를 쓰고 뒷마당을 통해 숨겨놓은 개구멍으로 나갔답니다. 한편 대감, 그 스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고 계실까요? 그 스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쌍둥이들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요. 두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두 사람은 그 옛날을 회상하였습니다. 그 고을의 마마가 돌기 시작을 하였죠. 아이가 있는 집들은 집안 곳곳에 부적을 놓고 마마가 자신의 집만은 지나쳐 가기만을 간절하게 바랄 뿐이었습니다. 허나 마마는 인정사정 없이 고을을 다 휩쓸고 갔고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아침이 밝았죠. 한 스님이 박대감댁에 들어오며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밤 마마가 이 댁에 올 것입니다. 스님, 오늘 밤이라 하셨습니까? 이 댁에 쌍둥이 자매가 있군요. 오늘 밤을 잘 보내지 않는다면 두 아이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스님, 방도가 있을까요? 제발 저희 쌍둥이를 살려주세요. 박대감의 부인은 통곡을 하며 애원했습니다. 오늘 밤 제가 쌍둥이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단 모두 생명을 구할 수는 있으나 한 아이에게는 희생이 따를 겁니다. 스님, 살려만 주신다면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안개가 자욱했으며 바람은 스산하게 불고 있었죠. 스님은 방 안에 직접 그린 부적을 붙이고 향을 피웠답니다. 쌍둥이들은 모든 것이 생소하여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초롱불 아래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을 하였죠. 바람은 더 스산하게 불어오고 안개는 더욱더 짙어 만가는데 어디에선가 쓱 쓱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스님이 있는 방으로 가까워졌죠. 스님의 얼굴 표정은 점점 긴장되어 보였으며 목탁 소리는 더 빨라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 번개처럼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고 초롱불은 생명을 다한 듯 꺼졌죠. 스님의 온몸에는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스님은 서둘러 아이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구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옥이의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졌고 온몸에는 좁쌀처럼 무언가가 올라와 있었죠. 스님은 서둘러 연옥의 이마에 부적을 붙이고 주문을 외웠답니다. 불덩어리처럼 뜨거웠던 연옥의 몸은 서서히 식어갔으며 연옥이의 얼굴은 평온을 찾은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허나 온몸에 좁쌀처럼 올라온 것은 흉직하게 보였죠. 다음 날 아침이 밝고 어제 밤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안개는 사라졌으며 파란 하늘을 자랑하는 듯 보였답니다. 스님은 방문을 열고 나가니 박대감과 부인이 방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우리 쌍둥이들은 어떠한가요? 진호가 씨는 무사합니다. 연호가 씨는 마마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박대감과 부인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죠. 허나 두 사람은 연옥이의 얼굴을 보고 너무 놀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진옥이보다 예뻤던 연옥이의 얼굴이 좁쌀처럼 생긴 것들로 먹혀버렸으니까요. 잠시 후 박대감과 부인 그리고 스님은 차를 마셨죠. 스님, 연옥이는 평생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진우가 씨는 마음이 차가운 반면 연호가 씨는 마음이 아주 따뜻하지요. 하여 마마도 연호가 씨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호가 씨의 배필은 알아서 찾아올 것입니다. 다만 진우가 씨는 연호가 씨의 뜻에 따라 운이 바뀔 운명이지요. 스님의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호가 씨의 뜻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한 가지 두 분 아씨의 혼례식은 한나란 씨에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연호가 씨는 평생을 지금 모습으로 살아야 하며 진호가 씨는 평생을 홀로 외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박대감과 부인은 스님 이야기를 하며 한숨을 쉬었죠. 대감, 쌍둥이를 키우는 것이 산 넘어 산인 듯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두 아이가 잘 살아주고 있으니 좀 더 힘을 냅시다. 한편 얼마나 걸었을까? 연옥이는 이 정도면 마을에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쓰개치마를 벗었습니다. 연옥이는 얼굴을 치료하기 위해 달에 한 번씩 몰래 외출을 하여 좋다는 것은 다 찾아 치유를 해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죠. 연옥이는 나병 환자도 치유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산을 올라갔습니다. 헌데 유독 길이 멀고 험난하였죠. 이렇게 먼 길을 걸어본 적이 없기에 한쪽 발이 아파왔답니다. 그리하여 큰 나무 아래에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버선을 벗으니 자그마한 발이 킁킁 부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씨의 발이 많이 부었습니다. 더 걸으시면 발이 상할 것 같습니다. 연옥이는 너무 놀라 그만 쓰개치마를 벗은 줄도 모르고 뒤돌아 사내를 보았습니다. 연옥과 사내는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던 거죠. 연옥이는 자신의 얼굴이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창피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쓰개치마를 찾아 정신없이 쓰다가 그만 아픈 발을 삐끗했죠. 아야, 연옥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아씨 조심하시지요. 아니 되겠소. 나한테 업히시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연옥은 일어나려 했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씨,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이오? 내가 사내의 등에 덥석 업히는 여인으로 보이느냐는 뜻이지요. 하하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는 해가 빨리 지니 이를 보시고 산에서 내려가시려면 제가 도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방향도 같은 것 같으니 도윤이라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찾아가는 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얼굴을 보고 알았지요. 아씨는 오늘 도윤을 꼭 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고집 그만 피우시고 저한테 업히시오. 사내는 등을 보이며 연옥이 앞에서 앉아 업히기만을 기다렸답니다. 허나 연옥이는 고집을 피우며 업히지 않았죠. 사내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연옥을 덥석업었죠. 이보시오. 저를 어서 내려주시오. 감히 아녀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요? 연옥은 솜털 같은 주먹으로 사내의 단단한 등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저도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아씨께서 산을 내려가셔야 저도 편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 그만 좀 버둥거리시지요. 사내는 연옥이를 업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여인의 봉긋한 것이 등에 다 당혹스러웠던 거죠. 그리하여 산속을 급하게 뛰어 올라갔답니다. 연옥은 아무것도 모른 채 처음 본 사내의 등에 업혀 도윤을 찾아갔습니다. 사내는 산 중턱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으로 들어가고는 연옥을 평상에 올려놓았죠. 아무튼 고맙소. 도윤님은 집에 안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없으신데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여기 있지 않소. 내가 도윤입니다. 연옥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도윤을 올려다보았답니다. 그 표정이 도윤의 눈에 어찌나 귀엽게 보이던지 피식 웃었죠. 아씨의 이름이 무엇이요? 전 연옥이라 합니다. 연옥 아씨의 피부를 자세히 봤지만 일반 피부병하고는 다릅니다. 좀 사연이 있습니다.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쌍둥이입니다. 우리가 5살 되는 해 한 스님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 스님께서 쌍둥이의 생명을 구할 수는 있으나 한 명은 희생이 될 거라 하셨지요. 혹시 그 고을에 마마가 돌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스님의 제자인 듯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스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저도 잘 모릅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인생은 흐르듯이 살아야 하신다며 저만 두고 가셨지요. 그리고 한 명의 아씨가 찾아오면 그 아씨를 옆에서 잘 보살피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 얼굴을 치료할 방법을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씨를 유심히 봤지만 처음 보는 것이라 지금은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단지 아씨를 옆에서 보살피며 알아보고 싶습니다. 연옥은 자신을 보살피겠다는 도윤의 말에 작은 희망이 생겨 기뻤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또한 그 고을 사람들에게도 연옥의 병이 알려져서는 아니 되었기에 도윤을 집에 들일 명분이 필요했죠. 연옥이는 작은 깨를 생각해냈답니다. 같이 이대로 집에 들어간다면 고을의 소문이 이상하게 퍼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신분을 제 머슴으로 하면 어떨까요? 머슴으로 알게 된다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도윤은 연옥이의 맹랑한 생각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머슴이라 하였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거라 오랜만에 통쾌하게 웃어봅니다. 연옥은 자신이 생각해도 어이없는 부탁이었기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아씨, 머슴도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도윤은 조금은 지루했던 삶이 연옥으로 인해 재미지게 될 것 같아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순수한 연옥이를 보며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도윤은 보자기에 싼 약재를 지게에 실었죠.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스승님께서 물려주신 귀한 약재들입니다. 도윤은 뒤를 돌며 말을 했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연옥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도윤의 저골이 앞섭이 풀어져 있었고 저고리 속에 숨겨진 근육이 울퉁불퉁 사내라고 뽐내고 있었으니까요. 연옥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휘청했고 얼굴을 급하게 돌렸지만 두 뺨은 발그스레 복숭아 볼이 되어 있었답니다. 도윤은 연옥의 모습을 보고는 놀리고 싶어졌죠. 연옥아 씨, 저를 보시지요. 머슴으로 변신한 것이 어떠합니까? 연옥은 먼 산을 바라보며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머슴도 잘 어울리십니다. 제가 괜한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별 말씀을요. 전 아씨를 모시게 되어줬습니다요. 도윤은 머슴처럼 흉내를 내니 연옥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깔깔깔 웃었습니다. 연옥이의 웃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고 도윤이도 연옥이의 웃는 얼굴을 보고 같이 웃었죠.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늘. 도윤은 연옥이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연옥이를 웃게 하고 울게 하여 마음을 치유했죠. 연옥이는 울고 웃고 나니 그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편해진 듯 가벼웠답니다. 연옥이와 도윤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언니, 무사했구나.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알아? 헌데 이 머슴은 누구야? 내가 데리고 왔어. 내 옆에서 치유를 도와줄 거야. 언니, 괜찮아? 주변에 알려지면 어찌하려고? 괜찮아, 진호가. 도윤님을 모시고 있던 머슴이야. 돌수야, 인사하거라. 내 쌍둥이 동생 진옥이란다. 짐은 이곳에 놓고 이 방은 내가 쓸 방이다. 네, 연옥아 씨. 진옥이는 찬찬히 도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이나 몸을 보면 전혀 머슴처럼 보이지 않는데 천민이 아니었다면 좋았을 것을. 진옥이는 내심 도윤이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동생이라고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것이 무엇일까? 도윤은 진옥을 보고 연옥과 전혀 다른 기운을 느꼈던 거죠. 도윤은 방에 약재를 정리를 하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집안을 둘러보며 연옥이를 찾고 있었죠. 언니, 그렇다 하여. 잘 모르는 머슴을 허락도 없이 집에 들이면 어떻게 해? 도윤은 벽 모서리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미안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치유할 방법이 없어서 그랬어. 언니는 자신만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단독으로 일을 저지르는 것이야? 나는 우리 머슴도 여종들도 모르게 숨겨주며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말이야. 언니는 숨기지는 못할 망정. 알리고 다니면 어떻게 해?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빨리 나아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만 했어. 누가 동생인지 언니인지 모르겠어. 진옥이는 그렇게 쌀쌀 맞은 말을 던져놓고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괜찮은 것이요? 다 들었습니까? 진옥이가 저 때문에 많이 예민해져 있어서 그럽니다. 제 잘못이 크지요. 아씨, 그것은 아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동생이 말하는 것에 상처받지 마시오. 지금은 저만 바라보고 치유에만 집중하시지요. 연옥의 눈동자에는 어느새 그렁그렁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윤과 연옥이는 여러 가지 약재를 만들어 먹어보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며 치유에 집중을 했습니다. 진옥이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매일 보면서 심술이 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또한 잘생기고 다정한 도윤을 볼 때면 머슴으로 보이지 않고 사내로 보였답니다. 진옥은 도윤이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도윤에 대해 알아보라 사람을 시켰죠. 며칠 후 진옥아 씨, 돌수는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좌상첩의 아들 김도윤 도련님입니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냐? 도련님이 무엇이 아쉬워 머슴으로 행동을 하겠느냐? 사연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김도윤 도련님이 확실합니다요. 5년 전 집을 나와 스님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좌상댁 머슴한테 확인을 했습니다요. 정말 그렇다는 말이지? 진옥이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도윤이 지내는 방으로 갔지만 도윤은 방에 없었답니다. 그때 연옥의 웃음소리와 도윤의 웃음소리가 연옥의 방에서 들려왔던 거죠. 진옥은 문틈 사이로 도윤이 연옥의 얼굴에 약초를 발라주며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옥은 도윤의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설렜고 도윤을 보면 볼수록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진옥이의 얼굴은 표독하게 바뀌었고 곧바로 부모님께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방에서 언니와 머슴이 장난을 치며 놀고 있습니다. 어찌 방가의 여인이 망직하게 머슴과 단둘이 방에서 장난을 치며 웃을 수 있나요? 소문이 날까 무섭습니다. 정말이더냐? 아무리 연옥의 병치유를 위해 온 머슴이라지만 남녀가 유별한데 단둘이 있다는 말이더냐? 박대감과 부인은 서둘러 연옥이의 방으로 가서는 방문을 벌컥 열고 호통을 쳤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버지,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방 안에는 연옥이만 있을 뿐 도윤이는 없었던 거죠. 박대감은 진옥이한테 화를 내었습니다. 진호가 아니지 않느냐? 돌수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아마도 뒤뜰에 있거나 방에 있지 않을까요? 진옥은 뒤뜰로 뛰어갔는데 도윤은 뒤뜰에서 말리고 있는 약초들을 바구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었구나. 아씨,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다. 언니의 얼굴은 차도가 있는 것이냐? 아직입니다. 저도 처음 보는 병이기에 여러 가지 약재를 사용하며 찾고 있습니다. 진호가 씨는 연호가 씨를 많이 걱정을 해주시네요. 동생인 내가 걱정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진옥이는 자신한테 말을 건네는 도윤한테 눈웃음을 치며 반갑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은 가깝게 다가오는 진옥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진옥은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며 도윤한테 다가갔으나 도윤이 피하지 않으니 좀 더 욕심을 내어 가슴에 안길 듯 다가갔답니다. 아씨는 저를 좋아하시는 겁니까? 생각지도 못한 도윤의 질문에 진옥의 얼굴은 다홍치마처럼 붉어졌죠. 처음 보는 순간부터 난 내가 좋았단다. 방가의 여인이 어찌 천한 머슴인 저를 좋아하신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말이 되지 않으냐? 내 가슴이 이리도 너를 향해 뛰고 있는데 말이다.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내 눈에 너만 보이니 말이다. 도윤은 진옥이를 피해 뒤로 물러섰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더냐? 어찌 진옥이 내가 머슴을 좋아한다는 말이더냐? 아버지, 제 말씀 들어보셔요. 필요 없다. 여봐라. 저놈을 멍석말이 하거라. 네, 대감마님. 집안에 있던 머슴들은 자신들보다 잘난 도윤이 눈에 거슬렸던 거죠. 머슴들은 우르르 몰려와 도윤을 멍석말이하고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답니다. 무엇들 하느냐? 죽지 않을 만큼 쳐서 동구 밖으로 버리거라. 네, 대감마님. 도윤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머슴들은 몽둥이를 높이 올리고는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렸던 거죠. 시끄러웠던 주변은 조용해졌으며 모든 사람들은 기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연옥이가 도윤을 감싸고는 대신 몽둥이로 맞았던 거죠. 멍석말이 되어 있던 도윤도 자신을 대신하여 맞은 여인이 연옥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소리를 쳤습니다. 연옥아 씨 괜찮은 것입니까? 어찌하여 여인이 무모한 짓을 한다는 말이요? 연옥은 쓰개치마를 깊숙이 쓰고는 멍석말이 되어 있는 도윤을 감싸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벌하실 거면 저를 벌하여 주세요. 이 사람은 저 한 사람을 위해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저한테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박대감은 연옥이를 생각하니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연옥이한테 꼭 필요한 머슴을 진옥이가 좋아한다니 박대감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죠. 진옥이는 나비를 따라오거라. 박대감과 진옥이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연옥의 어머니는 연옥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몽둥이로 맞은 등을 보며 약을 발라주었답니다. 내가 말을 꺼내기 망직하구나. 진옥이가 돌수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더구나. 그러니 아버지가 화가 나시지 않겠느냐? 어머니, 진욱이가요? 사실 돌수는 머슴이 아닙니다. 제가 집에 들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허나 진욱이가 좋아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지요. 당연하지. 진옥이는 영상 둘째 아들과 맺어줄 것이다. 지금 그리 하기로 말이 되었다. 다만 너의 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장녀인 제가 이런 모습이어서요. 무슨 소리더냐? 너는 귀한 아이다. 그러니 그런 생각이랑 하지 말거라. 한편 진호가 너는 영상 둘째 아들과 맺어줄 것이다. 그러니 근본도 없는 그놈은 있거라. 아버지, 지금은 자세하게 말을 해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돌수는 머슴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기에 그 누구하고도 혼인할 수 없습니다. 어허, 양반이라 해도 아니 된다. 연옥이의 병을 치유를 해야 하는 사람이거늘. 아버지는 언제나 언니만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저는 언니 옆에서 몸종처럼 지냈어요. 벗도 사귀고 싶었지만 항상 언니 옆에서 언니를 지키고 언니의 심부름을 해야 했고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는 불쌍하지 않나요? 그것을 알기에 아비가 집안이 좋은 곳으로 너를 시집 보내려고 하지 않느냐? 아니요. 전 한 번만이라도 제가 원하는 것을 해보고 싶어요. 진옥이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울며 방으로 갔습니다. 박대감은 진옥이의 말이 어린이 투정쯤으로 들렸던 거죠. 진옥이는 방에 들어가 생각을 했죠. 시집은 함께 하고 싶은 사람한테 가야겠습니다. 허나 진옥이도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몸을 던진 연옥이가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도윤은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나서준 사람은 연옥이가 처음이었답니다. 도윤은 첩의 아들이라며 형님들한테 천대를 받았으며 좌상 또한 서자이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도윤은 첩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더 힘들게 무시를 당하며 살았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들어오고는 도윤을 자신이 데리고 가겠다는 말에 망설임도 없이 좌상은 허락을 했습니다. 도윤은 그 집을 떠날 수 있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한테 서운함도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스님한테 학문과 무예 그리고 약재에 관한 것을 배우며 성장을 했던 거죠. 도윤은 자신을 위해 몸을 던진 연옥이만 생각하며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연옥낭자를 바라보며 살아야겠다. 나의 희망이다. 도윤은 희망이 생기니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도윤은 동이 트기 전 연옥의 방으로 갔죠. 연옥아 씨 도윤이요. 이른 새벽에 주무시지 않으시고요? 아씨한테 할 말이 있어 왔소이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소? 잠시만요. 들어오시지요. 아씨, 몸은 어떠하십니까? 도윤은 걱정되는 표정을 하고는 연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롱불에 비춘 연옥이는 도윤의 눈에 어여쁘게 보이기만 했죠. 괜찮습니다.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도윤님은 저한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켜드려야지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도윤을 보고 밝게 웃어주니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연옥을 넓은 가슴에 포근하게 안았답니다. 아씨, 잠시만 이렇게 있어 주시지요. 연옥이는 도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그만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품속에서 따뜻한 위로를 전했고 마음의 떨림도 전했죠. 연옥아 씨, 난 잠시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제가 올 때까지 만들어 놓은 한약 잘 챙겨 드시고 약도 잘 바르고 있으시오. 언제쯤 오시나요? 아직은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그럼 잘 다녀오시지요. 도윤은 동이 트기 전에 연옥의 방에서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좌상이 사는 본가로 갔습니다. 도윤은 본가 대문 앞에 도착하여 깊은 숨을 쉬고 들어갔죠. 아버지 도윤입니다. 방문이 열리고 반갑지 않다는 표정을 한 어머니가 나왔답니다. 내가 무슨 일이더냐? 이 집을 나갈 때에는 다시 오지 않을 마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더냐? 안녕하셨는지요? 아버지를 뵙고 나가겠습니다. 어머니는 대답도 없이 횡하니 도윤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도윤이는 방으로 들어갔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좌상의 얼굴이 수척하게 변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어디가 아프신 것입니까? 모르겠구나. 내가 죽기 전에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프신지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혹시 구토 증상과 환각과 환청이 들리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어찌 아느냐? 먹는 것도 힘이 들고 자꾸 내 어미가 보이고 목소리가 들린다. 내가 죽을 때가 된 것이야. 드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매일 어미가 챙겨주는 약이 있다. 헌데 차도가 없구나.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아버지 약을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럴 것 없다. 어미가 챙기고 있으니. 제가 그동안 효도를 하지 못하였으니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거라. 도윤은 방에서 나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마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약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갑자기 와서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이라도 얻고 싶은 것이더냐? 너한테 돌아갈 재산은 한 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꿈도 꾸지 말거라. 저도 받을 생각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한 가지 말씀드리지요. 제 인내심을 실험하지 마시지요. 마님이 아버지한테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은 참을 것입니다. 허나 다음에는 형님들의 벼슬을 걸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님은 자신이 좌상한테 한 짓을 알고 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안다는 말이더냐? 5년의 세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요. 스님을 따라 배운 것이 많습니다. 그랬더냐? 난 내 어미로 인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이 집에 시집와서 시집살이로 생고생을 했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내 삶의 평온이 찾아오는 듯 했다. 헌데 서방은 젊은 첩을 들이고는 나를 더 이상 찾지 않더구나. 그때 내 심정은 여인의 삶이 끝난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된 듯하여 죽고 싶었다. 나도 서방한테 사랑받으며 살고 싶은 여인이거늘. 좌상은 내 꿈꾸던 나의 삶을 망친 사람이다. 죄값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마님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죗값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이 정말 싫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님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좌상은 도윤이가 만들어준 한약을 먹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죠. 도윤아, 고맙구나. 그동안 너를 신경 쓰지 못해 미안했다. 너를 신경을 쓰면 부인이 더 싫어할 것 같아. 어쩔 수가 없었단다. 도윤이는 그제야 좌상의 심정을 알게 되었던 거죠. 아버지, 혼인하고 싶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느냐? 어느 댁 여식이더냐? 박대감님의 장녀입니다. 그 댁의 쌍둥이 자매 중에 한 명이 이상한 소문이 많더구나. 아닙니다. 그것은 소문에 불과합니다. 그 댁에 사주단자를 넣어주시지요. 아버지, 꼭 장녀 연옥낭자여만 합니다. 얼굴은 확인한 것이냐? 네, 참으로 어여쁘고 마음도 고운 낭자입니다. 그렇다면 되었다. 내 말대로 사주단자를 넣어마. 도윤은 이제야 안심이 되었답니다. 도윤은 첫날 밤 연옥이를 각시로 마주할 생각에 심장이 떨려왔으며 연옥이의 놀란 표정을 상상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한편 연옥이는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도 오지 않는 도윤을 생각했습니다. 열흘이 지나면 혼례식이었답니다. 허나 진옥이는 무엇이 그리 좋은지 혼례식 준비에 신이 나보였죠. 그렇게 열흘이 지나 혼례식하는 날 연옥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옥이는 혼례복을 입고 연지 곤지를 찍고 나니 신랑들이 오는지 마당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떠들썩했답니다. 사모관대를 갖춰 입고 신랑들이 대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한 명은 영상의 둘째 아들이었고 한 명은 좌상의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랑은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었죠. 연옥과 진옥은 얼굴에 얇은 천을 쓰고 신랑 앞에 섰답니다. 홀기를 읽어주는 순서로 혼례식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앞에 있는 각시가 연옥이라 생각이 드니 심장이 떨려왔죠. 헌데 혼례식이 진행이 될수록 도윤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답니다. 도윤의 앞에 있는 신부는 연옥이가 아닌 진옥이었으니까요. 진옥은 아버지를 설득하여 좌상의 아들 도윤이와 맺어주기로 약조를 받았던 거죠. 연옥이는 중간에 사주단자가 바뀐 것을 몰랐으며 영상의 둘째 아들과 혼인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도윤이는 익숙한 약의 냄새가 건너편에 있는 신부한테서 풍기니 그제야 신부가 바뀐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도윤의 표정은 앞에 있는 진옥이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답니다. 진옥은 생각지도 못한 도윤이의 차가운 표정을 보니 순간 웁찔했죠. 알고 있는 것인가? 이제는 바꿀 수 없어.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쯤 가져봐야 공평한 거잖아. 당신은 이제 내 서방이야. 도윤은 옆에 있는 연옥을 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옥낭자,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당신만을 생각하며 이날을 기다렸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연옥은 도윤이 서방이 아니라면 그 누구라도 상관이 없었죠. 도윤님 야속합니다. 어찌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오신다 해도 함께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엇갈린 사랑을 하게 되었던 거죠. 혼례식은 그렇게 끝이 났고 첫날 밤이 찾아왔답니다. 신랑은 각자의 각시를 찾아 방으로 들어갔죠. 진옥은 도윤을 서방으로 맞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옥이의 신혼방은 불이 꺼졌고 두 사람의 사랑의 소리는 거칠어졌답니다. 연옥의 마음은 슬픔에 젖어 울고 있었습니다. 연옥은 자신의 병을 숨기는 것은 신랑 될 사람한테 예의가 아니라 생각을 했죠. 초야를 치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속인 것이 있습니다. 연옥은 천천히 얼굴을 가린 천을 벗고는 고개를 들었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제 얼굴입니다. 제 눈에는 어여쁘게 보입니다. 연옥은 너무 놀라 신랑을 쳐다보았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아니, 도윤 선비님이 어찌하여? 제가 꼭 온다고 했지요. 그동안 연옥낭자가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도윤은 연옥의 불편한 옷들을 벗겨주고는 자신의 품 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만남을 가졌기에 서로 몸의 대화는 간절했답니다. 몸의 대화는 새벽까지 지속이 되어서야 서로를 놓아주었죠. 한편 진옥은 첫날 밤이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도윤이 서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 아침에 눈을 뜨고 서방을 보기가 부끄러웠죠. 진옥은 아직 잠들어 있는 서방의 얼굴을 보았답니다. 애구머니나. 도윤이 아니었던 거죠. 진옥은 어디서부터 잘 못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초야를 지낸 지금 물릴 수도 없는 일이었죠. 진옥은 혼란스러웠답니다. 그런데 그때 진옥의 손을 잡아주는 서방의 손이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아니겠어요. 진옥의 혼란스러운 감정은 어느새 사그라졌고 대신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을 했던 거죠. 부인은 내가 원했던 사람이요. 3년 전 풍등제에서 우리가 만난 적이 있었지요. 그때 부인을 보고 한눈에 반했답니다. 헌데 어제 신부가 바뀐 것을 알고 제가 얼마나 가슴을 조였는지 아십니까? 첫날 밤 방에 들어가기 전에 신랑끼리 잠깐 대화를 했지요. 다행하게도 부인이 아닌 당신의 언니를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소. 그리하여 방을 바꿔 들어가게 된 것이요.
진옥은 더 귀한 사람을 잃지 않게 되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연옥은 서방과 매일 밤 합을 이루니 음과 양의 조화가 이뤄져 좁쌀만 하게 올라온 것들은 사라졌고 도윤은 아름답게 변한 부인의 얼굴을 보고 또 반했던 거죠. 그리하여 쌍둥이 자매와 두 신랑은 천생연분을 이루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